두 개가 같이 갑니다. 거의 같이 갑니다. 네, 정석이요. 그 다음에 상상력. 두 가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나의 상상력들을 동원해 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상상력들을 어떻게 해야 대체를 할 수 있냐면 이 대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캐치해야 거기에 맞게 대사를 하는 거지. 엄마, 앞으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내가 동진 선배를 왜 만났는데? 그럼 당연히 엄마 탓이지. 자, 슬래시 그어져야 되겠네. 그게 뭐 내 탓이란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보고요. 당연히 엄마 탓이지. 막 가고 싶었거든. 내가 동거까지 한 연하를 왜 버렸는데? 엄마 거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은 못하지. 내가 엄마 거란 얘기일까? 엄마가 장애인 싫댔지. 그래서 다친 애 놔두고 한국 왔어. 당시에 엄마도 쓰러져서 핑계도 좋았지. 6살 때 할머니 집 앞 들판에서 약 먹었을 때 나 분명히 알았거든. 난 엄마 거구나. 그러니까 무서워도 약을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하는 거구나. 내가 연하를 버린 건 다 엄마 탓이야. 미치도록 사랑하는 남자 아프다고 버리고 나니까 내 안에서 내가 그러더라. 나쁜 년. 막 살아버려. 그냥 양심도 버리고 막 살아. 그냥 잘못했다 그래.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 나한테. 이 마지막 잘못했다 그래는 엄마한테 이제 말하는 얘기. 입니다. 자. 되게 깊은 대사네요. 그쵸? 분석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역사를 찾아볼 때 6살 때 할머니 집 앞 들판에서 약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이 뒷대사랑 비교를 해보니까 먹어 약 먹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약을 먹은 주체가 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을 엄마가 막 먹으라고 해가지고 나는 싫지만 먹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게 없이 뭐 주체성, 자의식 이런 것이 없이 나는 그냥 엄마의 어떤 소유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면 엄마가 우리가 뭐 아이가 감기 걸려서 감기약 먹을 때 그때 감기약 먹인다고 아이들이 막 주체성을 잃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뭘 했길래 약을 먹으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 들어.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면 이 약이 다른 약이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엄마가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래가지고 뭐 수면제를 막 들이 먹으라고 했다든지 뭐 이런 약이라고 한다며 내 목숨조차도 엄마의 거구나. 난 엄마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좀 난 엄마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자의식이 사라질 수 있을 만한 어떤 트라우마의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의 크기를 마음의 크기를 맞출 수 있는 분석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산연기에서도 나오는데 이걸 산연기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단문에서 나오는 어떠한 마음과 느낌, 반드시 필요한 어떤 마음과 느낌을 내가 내 걸로 가져오기 위해 우리는 이런 경험, 정서기억이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나의 어떤 경험과 상상력으로 이걸 대체할 어떤 것을 찾는 거야. 그걸 이제 산연기에선 대체라는 말을 쓸 건데 우리는 이제 장장 9개월간 산연기를 공부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을 앞으로 써보도록 합시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 동거까지 한 연하를 사랑한 것 같아요. 미치도록 사랑하는 남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뭐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장애인이 됐나봐. 다쳤는데 이제 장애인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 이걸 장애인이라고 표현할 만한 이 사고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친 애를 놔두고 이제 한국을 왔는데 그때 당시에 엄마도 이제 쓰러졌으니까 이건 쓰러진 이유도 알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 쓰러졌을 수도 있고요. 뭐 너 안 그러면 엄마 뭐 너가 그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 쓰러졌어 뭐 이래가지고 이제 쓰러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건강상 문제로 정말로 쓰러져도 뭐 문제 없어 보입니다. 네, 이게 팩트여도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핑계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서 얘가 이제 왔어요. 한국을 왔어요. 다친 애를 놔두고 왔어요. 핑계도 좋았다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그게 쿨하게 그걸 버린 것 같진 않아요. 쿨하게 그게 버렸으면 얘가 이렇게 나한테 막 살고 나는 나쁜 년이다. 나는 막 살면서 나는 인간 쓰레기다라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이 아이가 주체성 없이 엄마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사는 삶. 그게 어, 작은 일일 때는 그렇게 가는 것이 엄마가 뭐 우리를 엄마에 따라 다르겠다만 엄마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안 좋은 경우는 사실 없잖아. 그래서 그냥 뭐 이래저래 살아올 수 있었는데 이 남자를 버린 것은 너무 이제 죄책감도 들고 원하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내가 사랑을 포기를 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됐는데 포기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드는 이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원망이 되고 부모에 대한 원망도 되고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도 들고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막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진 선배를 만났다고 하는데 동진 선배도 이제 꿔다 놓은 보릿자루 뭐 그냥 소품처럼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 동진 선배는 어떤 사람인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진 선배가 나쁜 사람이어도 사실 상관은 없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나는 그냥 막 살고 뭐 그러니까 동진 선배를 만나겠다. 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동진 선배가 뭐 양아치 중에 양아치라든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엄마가 반대할 만한 어떤 사람이면 되는 거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걸 의미하는 거죠. 동진 선배는 그러니까 엄마도 반대하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전 사람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만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동진 선배를 엄마가 반대를 반드시 해야 되는가에 대한 퀘스천은 뜹니다. 엄마가 사실은 붙여놨는데 그냥 나는 사랑 없이 그냥 어, 결혼을 예를 들어 했고 그리고 나는 계속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고 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엄마가 시키는 꼭두각시처럼 나는 살겠다. 나는 그냥 막 살겠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겠다 해서 엄마가 그냥 동진 선배랑 결혼해 하니까 그냥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지. 파탄이 나고 우울증이 오고 뭐 동진 선배와의 사이도 안 좋고 막 이러면서 막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부모가 보기에 또 좋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진 선배를 어떤 사람으로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무튼 뭐 소품처럼 쓰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뭘까? 이 대사를 왜 칠까? 나한테 잘못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뭐 용서해 주겠다라는 걸까요?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도저히 엄마가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본인이 괴로우니까. 뭐 약간 그런 거이지 않을까? 왜냐면 막 사는 것이 누가 좋겠어. 나도 죄책감이랑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막 살고 있지만 막 사는 것이 만족스럽겠어? 본인도 엄청 괴로울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을 스스로 그렇게 괴롭히는 걸로부터 궁극적으로는 본인도 벗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 아이가 보기에는 엄마의 사과인 것 같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엄마가 굉장히 밀접한 존재이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엄마 거, 이 아이가 궁극적으로 아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얘가 이제 지식을 완전히 깨닫고 뭔가 다 깨달아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엄마를 잘라낼 수도 있는데 이 아이는 그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이 아이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엄마의 사과이지 않을까. 왜냐면 약한 아이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강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이 볼 때는 거기에 필요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멘트 읽어보겠습니다. 연님, 말투가 청소년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동거라는 단어가 어색해요. 그리고 화라는 감정이 일차원적이게 느껴져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분명히 있을 건데 깊은 서사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상대방이라면 미안하거나 하는 느낌보다 얘가 왜 이러지 싶은 당혹감이 느껴졌거든요. 엄마라면. 제로제로님, 사춘기 소녀가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엄마한테 서운한 점이 있는데 그게 서러워하는 상황 같습니다. 글로 보는 내용은 무거워 보이는데 무거운 감정이 많이 안 드러나는 것 같아 싶습니다. 지님, 자체 심파로만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보는데 역시 그러진 않으셔가지고 괜찮게 듣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제 시각이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을 미칠 듯이 사랑했었는데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이 아무리 먼 과거의 일이라도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레오님, 초반 연기가 내 차례, 다음은 네 차례 이런 순서가 너무 정확하게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상대 대사가 이제 어디다 설정을 해놨는지가 너무 정확하게 들린다라는 얘기겠죠. 말하기보다는 연기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이 말을 하고 싶은지가 보이지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건지 엄마의 사과를 바라는 건지 엄마가 어쩌라는 건지 정확하게 의도가 와닿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 if 아이를 할 때 나이가 좀 뭐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나이가 어리고 많고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역사가 좀 작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대사는 좀 꽤 깊어야 되는 것 같아. 이걸 라이트하게 아이에 가겠다라고 하면 새로운 좀 분석을 해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루님이 분석한 표가 라이트하진 않거든. 그래서 그것만 해도 되게 깊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결과물이 분석보다 좀 얕게 나오긴 했어. 지금 결과물에는 뭐가 있냐면 그 전에 만났던 그 장애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되게 크잖아. 그치? 지금 현 상황이 막 살고 있는 아이여야 해. 근데 요 느낌이 부족한 거지. 그리고 또 뭐가 부족할까 하면 이 결과적으로는 깊은 느낌이 없는 건데 왜 깊은 느낌이 없을까를 했을 때 선생님이 지금 찾는 거야. 첫 번째는 이 아이가 막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둘째는 이 이 장애인이 된 이 전 남친에 대한 사랑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느낌이 안 납니다. 이게 찐 사랑이었어야 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동찐 선배를 사랑하는 것 같진 않잖아. 그래서 이 아이가 쿨하지 못해야 해. 근데 약간 지금, 하루님은 좀 쿨해. 그래서 이 대사에서 필요한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 대사가 가지고 있는 대사의 깊이가 있죠. 이게 if I, 나의 정서 기억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서 기억만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 내 상황이랑 너무 똑같아. 막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내 정서 기억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럴 수 있는 대사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무조건 두 개가 같이 갑니다. 거의 같이 갑니다. 내 정서 기억, 그 다음에 상상력. 두 가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나의 상상력들을 동원해 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상상력들을 어떻게 해야 대체를 할 수 있냐면 이 대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캐치해야 거기에 맞게 대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단어로 대체할 수는 없잖아. 단어나 어떤 주어진 상황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야. 이 대사가 원하는 어떤 느낌을 내가 캐치를 해야 그 느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나의 어떤 또 다른 상상력을 동원해서 맞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대사가 원하는 느낌을 파악해내는 그 파악력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게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고 만약에 그걸 안다고 해서 다 구현해낼 수는 없을 거고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친구가 있을 거고 아직 안 갖춰진 친구가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력에 따라서 구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겠죠. 내가 동진 선배를 왜 만났는데? 자, 요런 엄마 앞으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요런 말들이요. 이 아이가 지금 대사에서 보니까 나는 엄마 거거든요. 나는 엄마 거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엄마가 되게 강압적인 분들도 있었겠지만 아니면 아빠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아빠 거다. 아니면 나는 엄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가스라이팅 같은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는 엄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가 살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사가 말하는 그 깊이를 캐치를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아이가
뭐 지금 하루님이 20대로 잡으셨는데, 근데 20대쯤 됐으면 10대 때는 뭐 몰라 그렇게 살 수도 있다 하지만 20대까지 되도록 얘가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아이가 바보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굉장히 강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말하는 거 보니까 얘가 바보 같지는 않습니다. 바보로 잡는 건 좋은 분석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벗어나지 못할 만한 어떤 강압적인 강권적인 어떤 그 권력 안에 내가 그냥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내가 갖추려면 내가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힘 안에서 내가 약간 이용당하듯이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런 기억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아이는 활어야, 활어. 아주 팔팔하게 살아있어. 그래서 이 아이의 아주 자존감이 전혀 죽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그 느낌이, 우리가 원하는 느낌이 안 나는 거지. 그리고 엄마 앞으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라는 말이요. 이 아이의 인생에 처음으로 하는 말, 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엄마는 안 되니까 우리가 부딪혀 보는 것도 몇 번이지, 하다 안 되면 이제 포기하고 이제 슬슬 기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괜히 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입 다무는 게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 우리 엄마 안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엄마나 아빠를 볼 때 뭐 안 되는 거 포기한 부분이 있죠. 이건 우리 엄마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아이도 그 상황, 그 생활 속에서 굉장히 얘가 이제 눌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포기되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싸움을 얘 아이가 시작하는 거야. 이거 나는 흔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면서 이런 일들이 몇 번은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잡으실 때 마치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말 이런 식으로 잡으시기를 추천드려요. 극적으로 좀 잡으시기를.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내 속마음을 내뱉치는 것은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잡을 때 우리가 쉽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이 아이가 느껴지는 이 엄마한테 이렇게 속마음을 말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 말을 잘할 수도 없을 것이고 논리정연할 수도 없을 것이고 말은 버벅거릴 것이고 굉장히 몸도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려울 것이고 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대사예요. 말이 그렇게 보면은 말이 지금 너무 술술 잘 나오죠. 왜냐면 데미지가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엄마 탓이지. 네. 아니 몰라 엄마 탓이지.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딸이 엄마한테 하는 엄마 탓이야. 다 엄마 탓인 거. 그냥 그렇게 느껴지지 않니? 당시 엄마도 쓰러져서 핑계도 좋았지. 자 여기까지 다다다다다다 달립니다. 그럼 당연히 엄마 탓이지 하고 막 가고 싶었거든. 내가 돈 것까지 한 연애를 왜 버렸는데? 엄마 거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은 못하지. 엄마가 장애인 싫댔지. 그래서 다친 애 놔두고 한국 왔어. 당시에 엄마도 쓰러져서 핑계도 좋았지. 까지 달리는데요.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이게 그냥 100% 엄마 탓이네. 그러면 나는 하루한테 또 물어보고 싶지. 하루야 이게 만약 너라면 이거 100% 엄마 탓이겠니? 응?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예요. 내가 좀 성인이잖아요. 엄마가 시켜가지고 돌아왔어요. 그게 엄마 탓입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아이가 죽었다니까요. 마치 이 아이의 죽음이 내가 뭔가 일조한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엄마 탓이지 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엄마 탓보다 내 탓이 훨씬 크지 않을까? 나쁜 년. 막 살아버려. 이거 왜 연기합니까 이거? 나쁜 년 막 살아버려. 내 안에 내가 진짜 말하는 것처럼 왜 그거 구현해내고 있어? 그 재현해내고 있어. 왜? 나쁜 년 막 살아버려. 그냥 양심도 버리고 막 살아 그냥. 그냥 똑같이 하면 되지. 이걸 왜 나쁜 년 막 살아버려. 시선 왜 달라지 너? 그냥 잘못했다 그래 나한테. 그냥 잘못했다 그래. 엔딩은 굉장히 슬픈 장면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들려야 돼. 제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해줘.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만 제발 부탁이야.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우리 좀 입으로 올리기는 어렵지만 뭐 이렇게 근친 간의 어떤 성폭행 이런 거 그랬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아빠인데 내 친아빠야. 근데 이 아버지 얼굴을 계속 봐야 돼. 이럴 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버지의 실수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도 이제 결혼해서 가정도 있고 살아. 아빠가 좀 모질이라는 걸 이제 나이가 내가 먹었으니까 알았겠죠. 아빠가 참 철도 없고 참 모자란 사람이다. 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보면 그렇잖아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있죠. 그럴 때 아빠 나한테 한 번만 미안하다고만 해. 내가 아빠가 실수한 것도 알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해 볼 수는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그래도 내가 들어야 용서를 해줄 건덕지라도 생기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대체를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이 아이가 되게 간절한 것 같아. 대사에서 느껴진 느낌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대사인데요. 되게 멋진 대사인데요. 아주 깊은 대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새 멤버가 있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아까 이제 원작을 알고 계시니까 원작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는 거고 원작이 베스트도 아니죠. 우리는 원작보다 훨씬 더 좋은 베스트를 그려내야 될 겁니다. 단문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요. 원작은 앞뒤 스토리 라인이 뭐 있겠지만 우리는 자르고 가운데만 보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베스트로 만들기에는 그 연출가가 아니면 그 배우가 아무리 훌륭한 배우였다 하더라도 그 배우는 앞뒤 다 문맥상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훨씬 더 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훨씬 더 훌륭한 그림으로 그려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작과 좀 다른데 뭐 원작과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 그 작품을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것들은 단문 연기하실 때는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